여러분, 혹시 챗 GPT한테 우리 회사 기밀인데 이것 좀 알려줘 하고 물어봐도 되나?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절대 안 되지 하셨을 거예요. 바로 그 지점, 거기서부터 기업형 AI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기업들이 AI를 그냥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진짜 우리 회사 데이터를 똑똑하게 다루는 조수로 만드는 그 핵심 비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게 뭐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인용문 한번 보세요. 한 대기업 데이터 과학자가 하는 말인데 제조업 같은 되게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거의 모든 부서에서 LLM 에이전트를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 바로 챗GPT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글을 엄청나게 잘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AI요. 이걸 가지고 연구 개발, 마케팅, 심지어 생산 라인까지 진짜 다방면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딱 터집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예요. 우리 회사 영업 데이터, 이거 기밀이잖아요. 이걸 챗 GPT한테 물어볼 수 없는 이유? 바로 이 신뢰 때문입니다. AI가 가진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걸 그대로 쓰기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죠. 자,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세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LLM들은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공개된 데이터로 학습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좀 오래됐을 수도 있고 솔직히 틀린 내용도 많잖아요. 근데 오른쪽, 우리 회사에 진짜 필요한 건 뭐죠? 100% 팩트, 최신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회사만 아는 내부 기밀 문서란 말이죠. 이 둘 사이의 간극, 이 신뢰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기업들이 AI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뢰성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생깁니다. 첫 번째가 바로 환각,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AI가 자기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진짜처럼 거짓말을 막 지어내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 단절입니다. AI의 지식은 특정 과거 시점에 그냥 딱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일어난 일은 물론이고 우리 회사 내부 데이터는 아예 알 턱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우리 회사 데이터로 AI를 다시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와, 근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해결책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이 파인 튜닝이라는 게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일단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깨끗하게 다듬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GPU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회사한테는 그림의 떡인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거 말고 좀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고 머리를 싸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짜잔 하고 등장한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RAG, 우리말로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AI의 신뢰성 문제를 아주 우아하면서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풀어냅니다. 비유하자면요, AI한테 오픈북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딱이죠? 웨이그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해요. LLM이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대답하게 놔두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 회사 문서가 모여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먼저 접속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답변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거기서 질문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검색해서 그걸 보고 참고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 오픈북 시험이라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AI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거나 그럴싸한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 무조건 여러분의 회사 문서, 바로 그 책을 펼쳐서 정답을 찾아야만 하니까요. 자, 그럼 이 오픈북 시험 시스템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그 내부 작동 원리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한마디로 우리 회사에 쌓여있는 수많은 문서들을 AI가 참고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디지털 도서관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임베딩이라는 개념을 살짝 알고 가야 해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히 말하면 글자를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는 사랑이랑 애정이 비슷한 말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쵸? 임베딩은 바로 이 단어들을 의미가 비슷한 놈들끼리는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숫자 좌표, 즉 벡터로 바꿔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야 컴퓨터가 얘네 둘이 비슷한 뜻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RAG를 준비하는 과정은 딱 4단계로 이뤄집니다. 첫째, 로드. PDF나 워드 파일 같은 우리 회사 문서들을 시스템 안으로 싹 불러와요. 둘째, 분할. 문서가 너무 길면 AI가 힘들어하니까 의미 있는 작은 단락, 이걸 청크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잘게 쪼개주는 겁니다. 셋째, 임베딩. 방금 배운 거죠. 이 잘게 쪼갠 청크 하나하나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벡터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장.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 벡터들을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아주 특별한 도서관에 차곡차곡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의미적으로 가장 비슷한 정보를 눈 깜짝할 사이에 팍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냐? 바로 여러분의 문서를 AI가 검색할 수 있는 팩트 도서관으로 만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이 바로 AI가 오픈북 시험을 볼 때 참고하는 유일한 교과서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요, 이렇게 멋진 도서관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끝일까요? 아니죠. 도서관의 책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원하는 책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유능한 사서가 없으면 그냥 창고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검색의 퀄리티를 확 높여주는 고급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어요. 잠깐만, AI가 검색은 했는데 완전 엉뚱하고 관련 없는 쓰레기 정보만 잔뜩 가져오면 어떡하지?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검색 품질이 엉망이면 당연히 최종 답변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왼쪽의 기본 검색은요, 그냥 관련 있는 정보, 없는 정보가 막 뒤섞여서 나와요. 하지만 오른쪽의 고급 검색을 보면 리랭커라는 해결사가 등판합니다. 이 리랭커가 뭐냐면요, 마치 도서관의 마스터 서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AI한테 정보를 최종적으로 넘겨주기 전에 쓸데없는 건 싹 걸러내고 진짜 중요한 자료들만 순서대로 쩍 정리해서 주는 거죠. 정말 똑똑하죠? 이것 말고도 검색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들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대충 알려줘 하고 애매하게 질문하면 AI가 이걸 2분기 실적 보고서 요약해줘처럼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꿔서 검색하는 쿼리 제작서원 같은 기술도 있고요. 의미로 찾는 거랑 키워드로 찾는 걸 합친 하이브리드 검색도 있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멀티모달 모델이에요. 여러분, 회사 문서에 글자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프, 표, 이미지 이런 게 훨씬 많죠. 멀티모달 AI는 바로 이런 이미지 안에 있는 글자까지 싹 다 읽어서 검색 결과에 포함시켜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는 검색을 잘하는 법을 봤다면 이제 RAG 기술의 진짜 미래를 한번 보시죠. 바로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까지 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한 정보 검색을 뛰어넘어서요, 하나의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거죠. 바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방식은 아무리 고급 기술을 똑칠했어도 결국엔 일직선이었어요. 질문하면 검색하고 답변하고 끝. 딱 한 번의 기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검색이 한번 삐끗하면 최종 답변은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화면처럼 일직선이 아니라 계속 순환하는 뱅글뱅글 루프를 도는 구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AI가 자기가 찾은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좀 별로인데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뜻이죠.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첫 번째 검색 결과가 영 시원찮잖아요. 그럼 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실패네? 그럼 질문을 좀 다른 스타일로 바꿔서 다시 검색해봐야겠다. 와, 점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랑 비슷해지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답만 찾는 AI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AI. 만약 이런 AI가 여러분의 옆자리에 동료로 있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이건 단순히 생산성이 좀 오르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정말 뿌리부터 바꿔놓게 될지도 모릅니다.